좋은 건축물을 시공해서 느끼는 보람을 우선으로 하는 시공사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어요. 이게 공짜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전혀 착각이고, 공사비가 40억이 나갔고 10억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건축 문화 수준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HS플랜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경훈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축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꼭 봐주셨으면 하는데, 좋은 건축물이 되는데 필요한 3가지 조건. 첫 번째는 건축주,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건축사, 세 번째가 시공사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를 컨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기획설계서부터 건축사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시공사가 앞으로는 경우가 있어요. 시공사가 시작하는 경우에 설계 프로세스가 시공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설계 과정이 좌지우지 되겠죠. 시공에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소규모 건축 직접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향후 고민해야 될 분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설계 프로세스, 시공 단계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기획 설계라고 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기본 설계를 합니다. 가시적으로 평면 계획도 하고 배치 계획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에 20-30% 정도의 정보가 담긴 기본 설계 도서가 완성이 돼서 이것이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인허가 과정이 끝난 도면을 가지고 실시 설계 도면을 그려요. 지어질 건물에 대한 도면을 그리는 거죠. 도면이 완성되고 나면 내용들이 쭉 나와요. 상세도도 나오고 구조 도면도 나오고 설비 도면도 나오고 토목 계획 도면도 나오고, 이 도면들을 쭉 해서 내역을 뽑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그럼 이 내역서를 가지고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설계자와 건축주가 합의를 본 정리한 도서의 기준에 맞게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리자가 이제 건축사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 쭉 지어지고 나서 준공이 되는 겁니다. 연구된 보고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동수로 따졌을 때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동수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단지 안에 10동 있다 그러면 이걸 10동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 동수가 전국에 몇 개가 있을 거냐? 전국에 720만 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규모주택, 파출소,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규모 건축물이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중대규모 건축물에 비해 낮은 품질과 취약한 시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이 고착화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원인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 건축물이 낮은 품질의 산업 구조적인 원인, 크게 3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으로 신고한 후에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자 담보가 어렵고 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다. 두 번째가 품질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축 산업 구조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설계와 시공이 행해진다라든가 세부적인 업무 규정과 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건축에서 관련 주체 역량 부족. 건축주도 뭐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거기에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부실한 설계 과정이 부실한 시공 과정으로 연결되고,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도 미흡하게 되어 부정적인 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 문화적 해법, 이렇게 한번 명칭을 해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중에 이제 오래된 건물에 있으면 리모델링이거나 신축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꼬르비제가 인도에서 그 샹디가르 도시 설계를 할 때 그 나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었다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사실 건축가의 역할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건 적지만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대지 조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죠.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지어진 건축물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건축의 본질, 삶을 닮아내고 거기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맺어지고 장소가 있고 기억이 되고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는 게 보람인 거예요. 이런 시공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데 정말 좋은 건축물을 시공해서 느끼는 보람을 우선으로 하는 시공사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직육면체의 건물을 짓는데 직사각형의 형태의 건물 덩어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럼 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이제 설계 과정인데 시공사가 컨트롤하면서 설계 과정을 하게 되면 박스에 머뭅니다. 여기에 있는 조그만 덩어리를 올리는 거라든가 어디를 파는 거나 극혐, 시공사에서는. 왜 그럴까요?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소규모 주택이라고 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건축사와 함께 고민을 해서 시공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시공사의 입장, 여러 가지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건축주에게 필요한 최적의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거죠. 건강한 시공사는 직접 시공하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그것들을 건축주와 설계자는 듣고 이해하고 세 개의 주체가 혼연일체가 되는 건축이 건강한 건축인 거죠. 그게 이제 선진국이고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보고서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이라든가 건축 문화 수준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무료 설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가설계가 있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대지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무료 설계. 그 땅이 이제 좀 부지 조성이 된 다음에 제가 초기에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어서 왔는데 그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계사로서 참여해주면 안 되냐. 무료 설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가설계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차피 시공사는 시공비를 받는 것에서 설계비를 떼주는 조건으로 무료 설계를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설계비를 지불하는 거죠. 근데 얼핏 보기에는 무료 설계라고 하니까 이게 공짜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전혀 착각이고 법적 절차로도 설계를 해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설계사무소가 받아야 될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공짜 설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건물은 설계 과정이 끝나봐야지 공사비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사무소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면 전체 비용이 늘어난다는 또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10억 내외 건물에 설계비가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레인지를 설계비로서 할 때 건축주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공사비는 9억,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시공사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9억이라는 전체 공사비에서 거의 1, 2억을 가지고서 장난질 할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 유명한 연예인이 살던 집을 설계하고 시공한 업체가 있었어요. 30억을 이제 예산으로 잡았는데 전체 공사비를 뽑아봤더니 31억에서 35억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31억 5천으로 공사를 따가면서 호텔에 대한 경영이라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공사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설계하고 뒤로 이제 물러섰고 약 2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건축주의 그 어머님 부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건물 잘 지어지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공사비가 40억이 나갔고 10억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저가로 들어온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거부를 못해요. 거부를 하는 순간 그때까지 공사한 거를 이분들이 물러서고 계약이 파기되면서 다른 분이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공사 그 업체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소송까지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아주 단적인 예인데 굉장히 많은 건물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건강한 시공사면은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당연히 해주는 거고 건설 시공사를 잘 못 만나면 하자 이행 보증증과 안 끊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건축물의 하자라든가 공간 구조라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돼. 이 고민에 봉착을 하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저 같으면 비용을 그대로 쓰시면서 이 공간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목적에 부합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30%가 절감되는 공법을 자기가 숨기고 있다라 그러면 30%를 숨기고 이걸 제한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공사가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되면 전체 플러스가 그 관점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어느 대리점에 가면 40만 원, 어디 가면 공짜. 일주일 전에는 또 얼마였고. 근데 가격이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사야 돼요? 제일 싼 거지. 혜택이 많고. 좋은 조건에 저렴한 걸 사도 핸드폰은 똑같은 핸드폰이지. 도면이 있으니까 같은 건물을 7억 5천짜리라고 생각하고 9억 5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공사가 들어오는 순간 7억 5천이면 7억 5천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9억 5천이 9억 5천짜리 건물이에요. 물론 이 사이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가격과 건물의 그 퀄리티는 차이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주는 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위주의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하자라든가 품질에 대한 저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가로 들어오는 회사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왜 이윤을 적게 하면서 저가로 들어오겠어요? 가장 건강한 저가의 그 건설사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서 나는 이윤은 안 남기지만 이 건물을 좋은 결과물로서 갖고 싶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이 저가로 가도 돼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닌 대부분은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계약금 이외에는 반드시 기성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성금을 더 주십시오 이러는 경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 찾아가야 되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잘 찾아보면 잡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런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싶어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EBS 집에 출연하는 건축사분들이라든가 건축가분들 성의를 다해서 시공 과정까지 담아낸 그런 건축사들인가 그런 프로세스로 가시기를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예산이라 이런 것들은 건강한 건축사이면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설계로부터 시작하는 건축 프로세스가 가장 건강한 방식이다. 설계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좋은 건축물이 되는 3대 요소의 좋은 건축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소규모 주택에 관한 보고서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 건축사라고 믿고 평생이 몇 번 잊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좋은 건축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